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죠.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 프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 게시물이 작년 12월 5일 날 공개됐네요. 여기 보면은 싱글 GPU로 70빌리언 이상의 파라메타 수를 가진 모델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 약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모델 사이즈죠. 그래서 솔라 프로가 22빌리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퍼포먼스인데 .vqa HTML, 그러니까 HTML 파일을 분석하는 뭐 이런 벤치마크인가 봐요. 그게 다른 모델들보다 높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싱글 GPU,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멀티 GPU인데, 멀티 GPU에는 라마 3.1 70빌리언짜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능이 이 정도 높이죠. 뭐 70 몇 점 이렇게 되겠네. 70점대 초반이요. 그런데 솔라 프로가 지금 80점 정도 된다. 이 얘기네요. 다른 모델들을 보면은 뭐 32빌리언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빌리언, 뭐 이런 7.8빌리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엑사원 3.0, 7.8빌리언. 처음에 이 벤치마크로 시작했고요. 아까 여기 70빌리언 이상의 파라메타를 가진 모델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게 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요 DAC-V, QA, HTML 요거를 비교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Excels in Structured Text Understanding to Handle Complex Enterprise Data.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Structured Text로 돼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데 뛰어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큐먼트, 이렇게 테이블이 포함된 다큐먼트를 이렇게 HTML 또는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러면 훨씬 더 대답이 잘 나온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문서에는 글, 그림, 뭐 표, 수식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특히 엔지니어링 문서에서는 그림하고 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물론 테이블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문서 파싱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벤치마크를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아까 .vqa html 그 다음에 mp .vqa html 위키 테이블 퀘스천 이거는 extract match html이고 이거는 extract match markdown입니다. 그래서 HTML로 전환하고 마크다운으로 전환하고 이런 능력을 벤치마크로 삼은 겁니다. 보면은 솔라 프로가 모델 사이즈는 이 중에서는 좀 작은 편이죠. 물론 여기 작은 것도 있지만 멀티 GPU를 쓰는 라마 3.1 70빌리언 그 다음에 클로즈드 모델로 GPT-4o 미니 같은 것도 비교를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HTML 그 다음에 마크다운 이런 것들로 파싱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은 솔라 프로가 78.95점으로 이 중에서는 제일 높죠. 그죠? 이 중에서는 GPT-4 미니가 74.61인데 78.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MP.VQA HTML 이것도 이 중에서는 클로즈드 모델 중에 마찬가지로 GPT-4o 미니가 제일 높아서 68.58이었는데 이것도 72.4로 앞서고요. 그 다음에 위키 테이블 퀘스천 이것도 솔라 프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키 테이블 퀘스천 마크다운 이것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32빌리언이나 이런 비슷한 파라메타 수를 가진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고 점수가 이 GPT-4 미니보다는 훨씬 앞서고 70빌리언의 라마 3.1보다도 다 높다. 뭐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멀티링구얼 언더스탠딩 앤드 인스트럭션 팔로잉입니다. 언어를 잘 이해하고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 이런 벤치마크죠. 요걸 보면은 여기도 이제 싱글 GPU, 뭐 클로즈드 모델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보면은 MMLU 종류예요, 다. 그러니까 뭐 수학, 과학, 코딩 이런 거는 지금 없어요. 자, 그래서 English, Korean, Japanese, MMLU, MMLU 프로, IF, 이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 MMLU, 코 MM, KMMLU, 그 다음에 해례. 이것도 이제 뭐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할 때 그 해례인 것 같아요. 한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 IF, 이벨. 그 다음에 일본어 쪽도 JA의 MMLU가 있네요. JA, IF, 이벨이 있고. 그래서 이 점수들이 지금 다 솔라 프로가 다 뭐 1등이죠. 그죠?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 1등이고 얘 하나만 일본어만 감마2 27빌리언 구글에서 만든 거죠. 요거만 1등을 놓쳤고 나머지는 다 1등이네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인텔리전스 for finance, healthcare and legal 뭐 금융 분야하고 뭐 건강 관리 그다음에 이제 법 쪽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요거는 보면은 얘도 지금 거의 다 1등을 했는데 영어로 파이낸스, 헬스케어, 법률 쪽이 있고 마찬가지로 한글로 파이낸스, 헬스케어, 법률이 있죠. 여기서 대부분 다 다른 모델들보다 점수가 높고요. 더 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클로즈드 모델에 뺏겼고 나머지는 다 1등을 했다는 이런 테이블입니다. 네, 벤치마크는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 특히 이제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언어 능력들이 뛰어나다. 요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수학, 과학, 논리, 그 다음에 코딩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try now 여기를 눌러보면은 플레이그라운드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저는 로그인을 했고요. 네, 플레이그라운드에는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큐먼트 OCR 이런 게 있는데 그 아까 이 모델 소개 페이지에서도 이 다큐먼트 파싱에 관한 벤치마크 이런 것도 많이 공개를 했었죠.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다큐먼트 파스에 많이 집중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큐먼트 파스에 들어왔고요.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자, 파일을 올렸습니다. 파일의 크기가 아마 이게 지금 플레이그라운드라서 큰 파일은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3페이지짜리 파일을 올려봤거든요. 제가 설계 기준에 일부러 올렸거든요. 뭐 이런 문서 많죠. 엔지니어링 문서에서는 수식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이런 문서가 많죠. 파일을 올렸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왼쪽 PDF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여기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나라 문서에는 특히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셀 합치기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인식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목재, 그죠? 잘 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목재, 용수, 요런 게 지금 잘 이렇게 셀 병합이 되어 있는 게 제대로 인식이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밑에 쪽은 테이블은 아닌데 얘가 자기가 내용을 강제로 테이블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그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고 요 제목으로 해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있고 동그라미 3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에 가, 나, 다, 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죠. 번호 매김을 이렇게 쭉 해갖고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틀렸어요. 그죠? 가로 2가 있는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에 들어가 있고 일단 자, 가나다라가 이 동그라미 이 밑에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동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테이블화 하려고 하는 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내용 자체를. 그런데 가가 레일 체결구 포함해서 1.5인데 적용할 수 있다가 적용할 수 있다가 여기 있는데 적용 적용 적용하는 사용할 이거네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여기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얘가 구성을 보고, 태브 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5하고 얘하고 막 섞여갖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자, 단선 궤도에 대한 재료의 중량은, 단선 궤도에 대한 재료의 중량은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다음 값이 어디가 있나요? 다음 값이 없어졌나?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잘라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다 보니까, 엉뚱하게 문장이 막 섞여버렸어요. 이게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챗GPT 3.5가 나온 다음에도 아마 그 해나 그 다음 해 정도까지 이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서를 인식하는 거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양식,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 뭐 세금 계산서, 아니면 이런 문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그거를 내용을 이렇게 파싱하는 거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그런데 GPT 3.5를 지나서 4.5인가요? 멀티모달로 넘어가면서 그런 인식 능력이 대형 언어 모델들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업스테이처럼 이런 파싱에 많이 집중했던 스타트업들이 좀 황당해 하던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초창기에, 그죠? LLM 초창기까지는 이런 사업 모델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국내 스타트업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테이블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인식하는 그런 자체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수식이 있거든요, 수식. 그래서 수식 인식 능력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보려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표시를 해주죠.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보면 n은 wc 나누기 wp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수식도 잘 렌더링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수식과 텍스트가 섞여 있으면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wc 나누기 wp의 정수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의 정수부는 그냥 텍스트로 인식해야 되는데 얘를 수식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한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식 인식 능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W는 WC 나누기 N. 요거는 어디가 있나요? 요거는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구나. 요거네요. 자, 이 제하차로의 폭, 요게 나오고, 요 밑에 요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W는 하고, 근데 요 가로 2와 가로 3 사이에 요 수식이 있었는데, 요건 지금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쪽에 수식이. 요건 놓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파싱을 해갖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림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림은 잘 캡처 같은 걸 해서 아무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테이블 안에 수식이 있습니다. 테이블 안에 수식이 있는데, 자,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W는 12.7 곱하기 가로 열고 60 나누기 L 하고 그거에 0.3승, 0.1승인가요? 0.1승이죠. 이렇게 돼 있는 요 내용을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이런 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링 문서가 상당히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뭐 온갖 어려운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12.7에 가로 열고 60까지는 잘 인식했는데 그거에 60 나누기 L이 없어졌죠. L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단위가 갑자기 앞쪽으로 가버렸고 0.1승, 0.1승도 지금 0.1승 처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테이블을 보면 여기 갑자기 어떤 테이블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기 지금 어떤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여기가 잘 매치가 됐는데 없던 테이블이 나타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48kN, 135kN, 192kN 요게 있잖아요. 요게 어디 있냐면 48kN, 135kN, 192k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규칙적으로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잘라가지고 나름대로는 숫자를 구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 3이 있고, 그죠? 3이 있고, 그 다음에 7.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0.6이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과 이런 게 있으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라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에, 틀린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다큐먼트 파스 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OCR 부분 한번 볼까요? OCR. OCR을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마 이미지로 된 거를 올려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테이블화하고 이미지로 된 파일에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화를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글자들만 파싱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올리지 않고 한번 요거 만들어진 것만 한번 볼게요. 이거 돼 있고, 그림은 또 그림은 파싱이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명암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내용을 캐치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서도 받아들이면 이렇게 텍스트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이미지로 사진으로 된 것들을 갖다 읽어서 문자들을 잡아내는 걸 OCR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잘 하는데, 요게 사실상 사람이 만약에 이 문서를 읽는다 그러면 이건 테이블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테이블 형태네라는 걸 인식해서 이걸 최종 결과를 테이블로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어도 잘 된다. 이런 게 있고, 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이런 거는 아마 뭘까요? 영수증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추진했던 기능들이죠. 이렇게 문서를 읽어서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형 모델들이 멀티모달로 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IT 쪽은 큰 IT가 작은 IT를 막 잡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많고, 제 기억으로는 뭐 챗GPT 어떤 모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챗GPT 어떤 모델이 나왔을 때 그냥 그 스타트업 그 CEO들이 오픈 AI가 내 스타트업을 죽였다. 뭐 이렇게 트윗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자 분야에서 조금씩 어떤 AI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생태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죠? 뭐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큰 대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할 줄 아는 큰 모델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사들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이용해서 또 소비자와 만나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뭐 다 에이전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는. 얘가 이제 말도 잘하고 뭐 어떤 능력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중간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다큐멘트 파스하고 다큐멘트 OCR, 뭐 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는 사실상 그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어떤 기업에 적용해 주거나 아니면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 개발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개발 비용과 이 모델을 사용하는 요금을 받는 약간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보면은 뭐 개발자,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모델들을 만들면 그 모델들의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하고 디벨로퍼하고 이제 요금 정책도 다르고, 솔라프로는 1메가 토큰당 0.25달러네요. 그죠? 미니는 0.15달러. 그다음에 OCR은 뭐 페이지당 얼마를 받고, 뭐 도큐멘트 파스도 페이지당 얼마를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팅 같은 경우 뭐 입출력이 따로 구분 안 돼 있는데 100만 토큰당 0.25달러. 요게 지금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모델이니까 소형 모델의 비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GPT-4 미니가 입출력이 좀 다르잖아요, 원래. 얘가 지금 보면은 100만 토큰당 0.15달러거든요. 출력이 0.6달러고. 그러니까 뭐 평균을 낸다고 하면은 뭐 업스테이지께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봐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거는 입력이 0.25, 출력이 1.25.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조금 더 비싸네요. 그 다음에 구글은 상당히 싸네요. 그죠? 구글이 입력이 0.075. 여기는 지금 이제 컨텍스트 창 크기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요 빅3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저렴한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느낌상. 이렇게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 가격 정책을 살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접속을 했고요. 이렇게 솔라 프로를 선택하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파벳의 패턴을 맞추는 문제인데, 요거 답이 A, B, C, D 이거든요. 근데 A, B, C, E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의 특징이 상당히 짧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태까지 본 모델 중에서 가장 짧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틀렸고요. 자, 1번 문제 틀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요거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 거죠. 방정식을 풀면 x는 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2번은 맞았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엇이냐? 이 문제죠.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색깔을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파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3번 문제 맞았고요.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죠. 자,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순서는 A, B, C, D, E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틀렸죠. C, A, B, D, E죠. 네, 틀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색 모자 3개와 흰색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신이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맨 뒷사람은 모른다고 답을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답을 했는데 맨 앞 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이 뭐다 라는 거를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 색깔이 무슨 색이고 어떻게 알게 됐냐 이런 문제인데 맨 앞 사람의 모자색은 흰색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거 맨 뒷사람의 대답과 중간 사람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제거해 나가면은 맨 앞 사람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틀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틀렸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습니다. 양팔저울질을 최소 몇 번 하면은 가짜 동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989,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울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소 3번의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췄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네, 현재 상황과 5년 전의 상황을 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솔라 프로는 답을 60살이라고 했습니다. 네, 답은 80살이고요. 이 문제 틀렸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B가 범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B가 범인인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활면체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던지면 2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2개의 숫자의 곱이 보다 큰 경우가 몇 개냐? 요 문제입니다. 자, 총수는 64가지죠. 88에 64. 그 다음에 이 솔라 프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이런 케이스 7개가 나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답은 48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주사위 문제 틀렸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너는 11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를 주고 작용하는 모멘트 값도 줬습니다. 그래서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런 문제인데요. 요거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 2개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근해 공식으로 철근량을 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때 단위 변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답을 288로 했는데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다음은 코딩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맥스작스를 이용해서 수식을 렌더링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라. 뭐 그런 주문을 했고요. 코드가 나왔는데 제가 주문해서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즉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분리를 했고요. 네, 이거를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값을 입력하고 근 계산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인 건 맞는데 여기 지금 수식도 렌더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전혀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아이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단면적을 구해라. 이런 웹 앱을 만들라는 주문이죠. 네, 코드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Generate iBeam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뭔가 나오긴 했는데 HBeam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죠. 자, 단면적은 11,700이 맞아요. 11,700mm 제곱이 맞는데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개념으로 얘가 그랬는지 상부 플랜지를 좀 바꿨더니 이게 뭔가 바뀌긴 바뀌는데 하부 플랜지도 줄여보면은 높이도 늘려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그렸는지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점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보면은 지금 솔라 프로가 22빌리언인데 이게 지금 33점을 받았고요. 요 점수하고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게 엑사원 7.8빌리언 요 모델이 있었고 루시아 2 32빌리언짜리였죠. 루시아 2도 33점을 받았었습니다. 클로바 X도 33점을 받았고요. 이 소개 페이지에서도 MMLU에 대한 벤치마크만 소개를 했고 수학, 과학, 논리, 코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벤치마크를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스트에서는 수학, 논리, 코딩 이런 것들만 테스트했기 때문에 좀 낮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솔라 프로 22빌리언 모델이 33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